네, 잘 들으셨죠? 어떠세요? 이제 점점 또 역할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이번 주에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 했던 게 빅데이터 시대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3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었죠. 구글 사례. 그래서 구글이 독감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큰 반응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심야버스 그것도 하나의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제는 이제 깊숙하게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얻든지 간에 그 어 직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들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뭐 여러 개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뭔가를 제시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도 할 거고, 뭐,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할 텐데,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거를 내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인식을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대체해주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사람들의 내 행동 패턴들을 이제 알려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되고 데이터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또 요약하자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V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4V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3V예요. 그래서 볼륨,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생성하게 됐다. 그 다음에 variety,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엄청 다양한 데이터들, 정형화된 데이터, 숫자, 문자,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소리,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데이터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엄청나게 빠른 양의 속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양한 활용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나중 되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돼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손쉽게 누구나 쉽게 일반 사용자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좀 더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인기가 높은 여자 아이돌 그룹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그룹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아이돌 그룹들을 우리가 이제 인기가 높다 낮다라는 건 이제 뭐 순위 랭킹을 매길 수도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이트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주소 보이죠? 이 주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공유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이 데이터 랩입니다. 여기 주소 치고 들어가면은 데이터 랩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메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그 인기 검색어들이 이렇게 뜨죠. 지금 보니까 뭐 원피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뜨네요. 그죠? 요즘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원피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검색어를 치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요걸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요 밑에 보면은 검색어 트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예. 여기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요즘 핫한 게 이제 저 브레이브 걸스니까 여기다가 브레이브 걸스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에 브레이브 걸스랑 비슷한 단어들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의 영어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블랙핑크도 있고요. 네. 관심 있는 데가 뭐 트와이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있지라는 그 그룹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5개까지뿐이 안 됩니다. 5개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간을 전체 1년 뭐 3개월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이 1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PC로 검색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다 여성, 남성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쳐볼게요.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뜨죠. 이렇게 뜨면서 요때 피크가 돼 있는 부분들이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걸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자친구가 언제냐면은 5월 달에 여자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이 갑자기 막 늘어났네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5월 18일하고 요 주간에 아마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급격한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록색이 브레이브 걸스죠? 아마 아실 거예요. 브레이브 걸스가 올 초반에 히트를 쳤죠. 그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몰았는데 아마 요게 2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달에 피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5월 달 넘어가면서 지금 돼 있고 아마 요때가 6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이제 검색어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아마 요때가 아마 저기 뭐 새로운 앨범이 나와 때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흐름들을 쭉 볼 수가 있죠. 어떤 흐름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들도 있고 검색어들도 있고 하면은 어떤 트렌드가 흘러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쭉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들이에요. 이거 다 제공해도 되니까 나중에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썸 트렌드라는 이제 사이트가 또 있어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썸 트렌드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음,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우리
걸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최근에 1개월까지 나와 있는 요 사이트들이 언급량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로그, 뉴스, 뭐 트위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양들이 보이시죠? 트위터가 가장 많이 이제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것들이 어떤 언급량들이 이제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급량 분석도 할 수 있지만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연관어 분석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해서 같이 브레이브걸스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오죠. 뭐, 뿌걸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관돼서 많이 같이 서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나 장소들하고 연결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인물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이제 인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긍부정 분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죠. 그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긍정적인 거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색은 긍정적인 이제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가 있고요. 중립 단어가 있는데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거의 많네요. 그죠? 부정적인 단어는 거의 없고요. 그죠? 그래서 뭐 예쁘다,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 단어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배울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서 지금 보는 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게 좀 제한이 있어요. 뭐 1개월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직접 이런 것들을 이제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기계 학습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예요. 이제 빅카인즈라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뉴스가 나오죠. 뉴스. 그러면은 그 전체 뉴스들에 대한 허브 사이트예요. 허브 사이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자료들을 같이 모아놓는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사이트다라는 거고요. 허브 사이트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그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플랫폼인데 플랫폼보다는 이제 허브 사이트라고 이게 이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올려놓는 게 아니고 플랫폼은 플랫폼을 딱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거기 위에 다양하게 어떤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빅카인즈는 뉴스 이제 신문사들이 모아놓은 그래서 신문사들이 이제 연합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같이 썸해서 모아서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도 있어서요. 여기도 비슷한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쳐볼게요. 브레이브 걸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럼 뉴스 기사거리가 나오죠. 2010년에 뭐 940개의 기사거리가 나오네요. 그죠? 아까 전에 썸 트렌드는 기사 플러스 뭐 트위터라든가 다양한 SNS 그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걸 분석해주는 사이트고요. 빅카인즈는 신문 기사들만 모아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분석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장단점이 있겠죠. 신문은 좀 더 이제 그 공식적이죠. 신문 기사들은 공식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사이트고 그 SNS나 이런 거는 개인 사이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실 건데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마케팅 트렌드라든가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여러분들 저기 그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이슈거리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팀이 있어서 그런 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손쉽게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검색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사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도 분석해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큰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중치를 요거를 이제 좀 내려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게 올려주면은 이제 중요한 사이트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어들을 어떤 검색어들이 돼 있는지, 즉, 브레이브걸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 연결된 거, 기관하고 연결된 거, 장소와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트렌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어 분석. 그러면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그 단어들의 언급된 양, 단어에 많이 언급된 양을 가지고 언급이 많이 됐으면 이제 그 글자를 크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글자를 작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이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R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처음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신기해하죠. 근데 신기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글자의 카운트를 세서 카운트 글자가 많은 것들을 글자를 크게 해주고 작게 해주고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추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한 사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 차수에 기업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수입을 얻고 있고 하는 건 나중에 또 따로 할 텐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스틱이라는 이제 그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즈라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브라운 아이즈 걸즈가 이제 컴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랬을 때 2015년도쯤에 컴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컴백을 하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방송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해 준 그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년 정도 뉴스라든가 트위터 이런 블로그 카페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러니까 브라운 아이즈 걸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올려놨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브라운 아이즈 걸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하거래에 대해서 댓글 분석들을 쭉 해봤더니 보니까 음색 깡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래 실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데 어떤 이슈가 되는지, 즉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 탈출 컬투쇼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반응이 가장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홍보팀이라든가 이제 매니저 그룹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브라운 아이드 걸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냐면 이제 걸크러쉬라는 단어를 써서 좀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홍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백 사이트를 도시 탈출 컬투쇼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제 부하걸에 대한 거를 이제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도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컴백을 이제 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컴백 사이트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주간 차트 1위를 달성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간단한 한 해 사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사이트들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trend.google.com이라고 들어오시면 구글 트렌드가 있고요. 우리 아까 전에 네이버 있었죠? 네이버처럼 구글 트렌드는 이제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브레이브 걸스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검색어가 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검색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블랙핑크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어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이용해서 트렌드 검색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구글도 많이 쓰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에 대한 검색어 순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골고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제 그 구글을 쓰는 사람들의 성향과 네이버를 쓰는 사람의 성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 이제 대선이 이제 항상 이슈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재명,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이제 그 후보자 이제 그 하려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사이트들에 대한 이제 언급량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현재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이재명 이제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네요. 보시면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 걸 보시면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는지, 요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이트들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걸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요. 이제 엔그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엔그램. 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1986년도에 스탠포드 이제 디지털 도서관을 이제 그 책을 잘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게 이제 구글의 이제 핵심 엔진이 된 거죠, 원래.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에 레이리 페이지라는 이제 그 구글 이제 설립자가 이제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 책을 다 저장을 해서 그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엔그램이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이제 구글 트렌드는 사람들의 검색어를 검색해주는, 사람들의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이제 그 검색어를 이제 그 순위를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앵그램은 뭐냐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죠, 책들. 그 책들에 어떤 내용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뭐 인문학 책이라든가 다양한 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책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책들은 다 스캔해가지고 그 글자를 다 인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2013년도만 해도 3천만 권, 전 세계 책의 25%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을 보고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요, 이게, 어, 저작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책들을 구글이 그냥 이제 스캔을 해서 제공을 하니까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돼서 이거에 대한 소송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 구글에서는 모든 책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의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구글한테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이 책을 다 보여주는 거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책에 있는 단어를 쪼개서 그 단어를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엔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로 쪼개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저작권이 해결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엔그램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요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들을 가지고 그 책들에 있는 단어를 한번 검색어로 쳐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ngram 밀입니다. 그래서 books.google.com에서 ngrams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점은 이제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영어로 치면은 이제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 이제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여성이 중심이냐, 남성이 중심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여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남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이건 책입니다, 책. 사람들 검색어가 아니고요. 얘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자, 그 보시면 1900년대 쭉 보시면 이제 남성들이 많았다가 갑자기 1980년대, 70년대, 80년도 들어오면서 갑자기 책에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트렌드가.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또 남성들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다양한 책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책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빅데이터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쭉 분석을 해서 그 앵그램을 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했던 그거를 이용해서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한 100년 정도 흐름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건 인문학에 대한 얘기죠.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인문학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많으냐, 신이 많으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이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냐 아니면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거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하다고 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들이에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고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재밌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라이프 익스펙턴시라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우리 수명이죠, 수명. 사람들 수명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인구, 출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저희 나라의 출생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래서 한 명이 채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죠?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그런 말이겠죠. 네. 자, 그런 시대인데 이 각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1900년대부터 흐르면서 이제 나라들의 어떤 그런 우리 수명하고 출생률하고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보시면은 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다 이제 흐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퍼블릭 데이터, 이제 공개된 데이터예요. 나라별로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혹시 무역을 하거나 글로벌하게 뭔가를 이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라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것도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내용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가. 자, 그럼 옛날에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 이게 언제냐면 1960년도네요. 196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우리 55세에다가, 어디 갔죠? 우리, 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명이네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인구가 평균 수명은 55세였고, 그 다음에 출생률은 우리가 한 6명 정도가 이제 한 가구에 6명 정도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쭉 보시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 자, 70년대로 넘어가면 평균 수명이 62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출생률은 이제 4.5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선진국이 돼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80년대까지 가보면 80년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렇게 섞여 있네요. 어쨌든 요 안에 보시면 66세에서 뭐 한 2명, 3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90년대 내려가면 많이 떨어지죠? 그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나는데 70세로 올라갔는데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1.7명으로 줄어들었네요.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내려가면은 더 줄어들죠. 그래서 75세에 1.5명이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고 2010년도는 1.0. 몇 명, 보시면은 80세에 1.15명.
최근에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까지 되네요. 자, 17년도 보면은 평균 수명이 82세에 이제 1.5명이 됐네요. 그죠? 아마 이게 17년도까지 발표된 내용만 이제 저장이 돼서 그런 건데 이제 18년도, 19년 최근 들어온 거 보시면 아마 0점 몇 명으로 이제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자, 어떠셨어요? 자, 보시니까 지금 다양한 사이트들과 이게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모를 따뿐이지,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양한 이런 사이트들, 검색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겠지만, 공공 데이터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받는 그런, 조사에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사이트들, 그런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 다양한 사이트들 소개하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